자, 이 상처 공유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상처가 공유된다 그러면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점점점 키우는 거,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처가 공유된다는 의미를 정확히 보면 상처가 함께 공감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감. 결국은 뭐냐면 공감 능력은 남자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게는 상처라는 개념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얘기하면서 재밌어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얘기하면서 힐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상처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 상처에 관련되는 게 뭘로 들어갑니까? 이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표현이에요. 이야기는 표현이고 이거를 상대방은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식했던 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시 내가 해석을 하죠. 뭘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을 근거로 해서 인식되어 있는 것과 기억을 결합을 해가지고 다시 요거를 뭘로 합니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상대방은 또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억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인식되어 있는 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상처 공유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죠. 인식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어차피 상처죠. 어차피 상처예요. 없던 것도 만들어내요. 여기서 이 사람은. 여기서 이만큼 10만큼 표현하면 여기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상처를 만약에 10만큼 가지고 있어. 그럼 인식이 얼마나 됐죠? 10만큼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10만큼 받은 거에다 내 10만큼 결합을 해서 표현을 20만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사람에게 20만큼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왔어요? 20만큼 들어왔죠. 그러면 이 사람 기억에 얼마큼 있어요? 원래는 10만큼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합되면 그 다음에 표현할 때는 30만큼 됩니다. 이게 몇 바퀴 돌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생각보다 꽤 커지죠? 그러면 뭐 하러 간 거예요? 수다 떨러 가긴 갔는데 상처가 점점 커져요. 그런데 상처가 점점 커지는데 이 사람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후련해요. 왜? 표현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막 눌러놨던 게 탁 터지니까 확 표현하고 나니까 후련해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만큼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1000만큼 가지고 왔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도 상처가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1000만큼 돼 있겠죠. 후련해요. 신기하죠? 상처는 1000만큼 10에서 1000으로 커졌는데 후련해. 그리고 집에 갑니다. 이제 집에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요 1000만큼이 어디서 태어나올까요? 집에 가서 아이들이 또는 남편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 결혼을 안 했다. 집에 갔더니 아빠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하나가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면 여기도 1000만큼 표현하게 되고 여기도 1000만큼 표현합니다. 누가 죽어요? 어마하게 가족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분명히 집에서는 상처 생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결국은 공유가 되다 보니까 상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누가 많습니까? 친구가 많아요. 상처 공유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점점 키우죠. 자, 이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상처를 이야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상처를 이야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상처 공유라는 놈은 아주 신기하게도 뭘 갖습니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은 뭘 기준으로 갑니까? 내 기억을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억을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자, 그러면 감정을 안 담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있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냥 상처로 표현 안 하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기억 속에 사실과 뭐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감정이 담겨 있어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얘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상대편은 뭐를 받습니까? 인식을 하죠. 사실이 인식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또 뭘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도 이 사실과 이 사실이 결합이 되죠. 그래야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또 뭘 담고 있어요? 감정을 담죠.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은 이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잘 지냈니?
얼굴만 봐도 벌써 들어오죠. 얼굴만 봐도 들어오잖아요. 행동 하나만 봐도, 옷차림새 하나만 봐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나한테 인식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다 상처예요. 왜? 상처 가진 사람은 그걸로 다 어딜가로 표현하고 있거든, 상처를. 그러다 보니까 가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도 이상하게 커져요. 이렇게. 그 친구가 만약에 핸드백을 아주 예쁘고 무슨 이런 거를 들고 나와서 그러면요, 그날 집에 가면 죽어요. 내가.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죠. 왜? 누구는 근데 그 친구는 딱히 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백 하나 나오고 앉아서 옆에다 놓고 보란 듯이 앞에다 놓은 것도 아니야. 옆에다 놓고 차 한 잔 마셨을 뿐이에요. 이렇게 상처 공유라는 거는 꼭 상처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 감정이 내가 만들거든요. 사실을 가지고서 내가 감정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키웁니다.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왔어요. 상처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집에 가면 기분이 나쁠까요? 후련해야 되는데 후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니까 이놈의 집구석 해가지고 약간 그때 만약에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그날 그 아들 죽는 날이에요. 엄마의 잔소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요. 좋다가 나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나게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처 공유예요. 상처 공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 상처 공유에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들에게는. 자, 그럼 한번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여자 상담사가 있습니다. 여자 상담사는 주로 누구를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상처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만납니다. 남자든 여자든. 대상이 누굽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처 가지고 또는 스트레스 받아서 힘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힘든 사람 얘기를 엄청나게 듣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죠? 상처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이 상처 엄청 커지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 여자 상담사인 경우에는 치료법에 관련되는 걸 내가 내 손아귀에 쥐고 있지 않으면 2, 3년 이내에 다 해리 옵니다. 해리가 뭐라 했어요? 상처가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울증으로 들어가면 일을 못하니까 신나게 일을 해야죠. 그게 해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상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2, 3년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상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너무 커가지고 점점 더 커져요. 독버섯처럼 점점 더 커지는데 이게 해리가 와가지고 안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계속 말을 주고받는 신나게 점점 커지고. 이게 바로 이 상처 공유가 상처 해리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희희낙낙거리고 깔깔거리고 웃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은 상처가 이따만해져가지고 어느 날 해리가 휙 오면은 인생 뭐 있니? 재밌게 사는 거지. 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상처 듣는 거 공감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공감이 안 돼요. 왜 공감이 안 됩니까? 해리가 와버리면, 이 상처에 해리가 오게 되면은 이거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덮어버렸어요. 뭘로? 기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들이 다 기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이고 얼마나 아픕니까? 나는 안 아파요. 나는 안 아파요. 왜? 나는 기분으로 일시적으로 딱 하고 나가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 끝이거든요. 그 대신 이따만큼 커져 있겠죠. 그러면은 상담에 관련돼서 가는 사람들은 특히 여자 상담사인 경우 상담사가 여자가 제일 많습니다.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 상담사인 경우에는 자기의 치료 힐링이 없는 사람들, 치료법, 힐링이 아니에요. 기분 전환 이거 아니고 치료법이 없는 사람들은 100% 해리 옵니다. 몇 년 안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벌써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쎄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 한 100만 명 넘을라나? 그래도 한 2, 3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잠재적인 뭡니까? 상처의 해리를 안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도 해요. 당신은 살아가는데 내가 자격증을 줄 테니 해리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해리. 지금부터 하면은 넌 해리 온다. 신나게 살 수 있다는 자격증을 하나씩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어디로 보내야 돼요? 해리로 보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자신감을 갖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너 한번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즐겁고 재밌게 왜 구질구질하게 이러고 사니 즐겁고 재밌게 살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상담실 가보면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다 어디로 빠뜨립니까? 해리로 빠뜨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해리라는 얘기예요. 해리들은 해리 만드는 걸 잘해요. 해리를. 그래서 멀쩡한 감정 가지고 있던 사람 다 해리를 잡아놓고 그리고 치료했다 그래요. 왜? 안 아프니까. 대신 상처는 점점 키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 상처의 감정을, 이 상처를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위험한 일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상담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 그걸 몰라요, 지금. 항상 여러분들도 잠재적인 상처 공유, 일상에서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에서 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한 10년, 20년 공유가 돼야 해리가 올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데거든요. 한 번에 우리 1년치 상담이 1년치를 한 번 들을 때 다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강한 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특히 많이 나 뭐 때문에 힘들어 뭐 어쩌고 그러면 옆에서 친구가 조언하죠. 얼마나 힘들겠니? 지금 그 사람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그만한 트라우마가 지금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곧 힘들어져요. 즉 조언이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조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언하면 둘 다 커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상처 공유, 위로, 공감 그거 좋아요. 그래. 그러나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로와 공감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